혹시 요즘 발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어머니는 늘 그러셨죠. 발 따뜻해야 속이 편하고 발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을 때 발바닥이 뻐근하거나 저녁이 되면 유독 발등이 붓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땐 잠깐 멈춰서서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온몸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에요. 작고 소박해 보여도 발은 먼저 이상을 알려주고 먼저 회복을 도와주는 몸의 바닥이자 기초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은 단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발의 작은 변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중요한 건강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반드시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일찍 알아채고 살펴본다면 병원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걷는 즐거움도 오래 지킬 수 있겠지요.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시고 편한 자세로 오늘 영상 천천히 들어보세요.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철이 되면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다 보니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작은 균열이 생기는 일이 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로션을 바르거나 때로는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발뒤꿈치에 갈라짐이 반복되고 피부가 두껍게 굳어가며 심하면 피까지 배어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건조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 몸 안쪽을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뒤꿈치 갈라짐은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말초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지고 피부 재생력이 약해져서 이런 갈라짐이 쉽게 생기죠.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혈액순환 장애와 같은 내분비계 이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이야기 김 여사님의 장날 풍경.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김 여사님은 30년 넘게 인근 재래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건을 정리하고 점심도 거르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하루하루.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발뒤꿈치가 자꾸 갈라지고 아파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무심코 넘어갔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서 있을 때마다 발끝에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가까운 내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초기 당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발의 감각도 둔해지고 피부 상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발을 씻고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며 발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식단과 운동을 조절하면서 혈당 수치도 안정되셨고 다시 장날에도 활기차게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기억할 것, 발뒤꿈치는 몸의 하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로를 알리고 가장 먼저 이상을 드러내는 부위이기도 하지요. 갈라진 발뒤꿈치를 보고 그저 좀 건조하네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혹시 내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가 아닐까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발은 말이 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고 먼저 알려주는 가장 충실한 건강 동반자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느껴지는 갈라짐 속에도 우리 몸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발가락 끝이 자주 보라색이나 붉게 변한다면 혹시 겨울철이 되면 발가락 끝이 자주 시리고 붉게 혹은 보랏빛으로 변하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날이 추우니까 당연하지라며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색 변화가 잦고 특별히 춥지 않은 날에도 반복된다면 단순한 냉증이나 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발끝의 색은 혈액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손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피부색이 변하고 감각도 무뎌질 수 있죠. 혈관과 말초 순환의 문제, 이런 현상은 특히 말초혈관 질환 혹은 심장기능 저하, 동맥경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다리 발끝까지 도달하는 길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산소가 부족한 부위는 푸르스름하거나 붉게 변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운동량이 줄어들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발끝색 변화는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기억 속 이야기, 겨울 아랫목에서의 발끝. 1970년대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 작은 방 안 아랫목에는 구수한 보리차 냄새와 함께 외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발이 유독 시리다며 소미불을 더 깊이 덮고 계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발끝이 푸르스름해졌었지요. 그땐 단지 추워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훗날 할머니는 고혈압과 심장 판막 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발끝의 색이 몸 안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요즘은 온돌보다 침대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고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것으로 발 시림을 넘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발끝이 유독 자주 시리거나 색이 변할 정도로 혈색이 좋지 않다면 순환기내과 혹은 심장내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혈류검사나 초음파로도 말초혈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발끝의 색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심장의 박동혈관의 건강 그리고 전신 순환의 상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얼굴빛을 보듯 매일 아침 양말을 신기 전 발끝의 빛깔도 잠깐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큰 예방이 되니까요. 이처럼 발끝의 색 변화는 몸 깊은 곳의 흐름을 보여주는 귀중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발저림과 무감각, 단순 피로가 아닌 신경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조용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발이 저릿저릿하게 아프고 감각이 둔해지는 걸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디뎠는데 마치 바닥을 밟고 있는 느낌이 없고 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푹신하고 이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을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혈이 안 통해서 그렇겠지 라며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발저림이나 무감각은 단순한 피로나 체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곳의 이상, 특히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각의 이상, 신경이 보내는 경고.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뿐 아니라 신경도 손상되며 그 결과 발끝에서부터 저린 증상이나 무감각이 시작됩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는 병도다리와 발끝의 저림이나 감각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음날 아침에 심한 경우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닌 신경전도 장애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길에서의 깨달음. 이 할아버지 이야기.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5세 이 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안양천 두 끼를 걷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1시간씩 걷고 나면 기분도 개운하고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감촉도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발바닥에 무언가 얹힌 듯한 이상한 감각이 시작되었고 오래 걸으면 발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새 신발이 잘 안 맞나 보다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발가락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았고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이 할아버지는 식단을 조절하고 혈당 관리에 집중하시면서 다시 천천히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걷던 둑길도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걷고 계신다 하셨어요. 감각을 잃는다는 것, 사실 무서운 건 아픈 것보다 못 느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건 상처가 나도 모르게 되고 염증이 생겨도 빨리 알아채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발감각 저하는 작은 상처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발을 만져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조심스럽게 발바닥과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혹시 감각이 덜하거나 이상하게 시큰거리거나 작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지금 좀 쉬어가자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각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놓치기 쉽지만 그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건강의 언어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징후를 함께 살펴볼까요? 발톱이 두껍고 변색된다면 단순 무좀일까요? 발톱을 자르다가 문득 어느 한쪽 발톱이 유난히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진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아, 무좀인가 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약국에서 무좀약을 사서 발라보시거나 그냥 불편해도 덮어두고 지나가곤 하시죠. 물론 실제로 발톱 무좀 조갑백선 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단순한 무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나 혈액순환 문제 혹은 신진대사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발톱, 우리 몸의 작은 거울. 발톱은 느리게 자라지만 그만큼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톱이 두껍고 변색이 점점 넓게 퍼진다면 단순히 곰팡이 때문만이 아니라 피부 재생력 저하 또는 말초, 혈류 부족이 영향을 준 것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발톱이 빨리 자라지 않거나 변색되기 쉬운데 이 또한 당뇨로 인한 혈관 및 신경 변화 때문입니다. 찜질방에서의 작은 신호,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 대전 유성구에 사는 68세 정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동네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모이는 게 낙이셨습니다. 어느 날 찜질방 탈의실에서 발톱을 정리하던 중 오른쪽 엄지발톱이 유난히 누렇고 단단하게 두꺼워져 있는 걸 보게 되셨죠. 에이, 무좀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며칠 뒤 발톱 밑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신발을 신는 것도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부과에 들렀더니 물론 무좀균도 있었지만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받았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무좀 치료와 함께 걷기 운동 따뜻한 족욕 그리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시작하셨고 한 달 후 발톱의 색도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위험을 예방하려면 발톱의 문제는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그 밑에 신체 내부에 조용한 변화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발톱이 지나치게 두껍고 잘 깎이지 않을 때, 색이 갈색, 회색, 녹색 등으로 변하고 광택이 없을 때, 발톱 주변에 염증이나 냄새가 날 때, 발톱이 자라지 않거나 떨어져 나갈 듯 들릴 때,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한 약물로도 해결되지만 방치하면 다른 발가락으로 퍼지거나 보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작지만 큰 변화, 발톱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변화를 들여다보면 몸의 면역 혈류, 신경 상태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발톱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혹시 너무 딱딱해졌거나 색이 어두워졌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변화 하나에도 귀 기울여주는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겠죠. 그럼 이제 5번째 징후로 가볼까요? 발이 유독 차거나 뜨겁게 느껴진다면 혈류 또는 신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발은 왜 이렇게 늘 시릴까? 혹은 가만히 있어도 발이 화끈거려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의 온도 변화는 계절 탓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만약 실내에서도 유독 발이 차갑거나 밤에 자다가 발이 화끈거려 깬다면
그건 단순한 외부 요인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발, 말초순환 장애, 발이 지나치게 차가운 경우 그 원인 중 하나는 말초순환 장애입니다. 심장에서 보낸 피가 다리 끝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항상 차가운 상태로 남게 되죠.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은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땐 발뿐 아니라 손끝도 차고 피부가 푸르스름하거나 쉽게 저리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너무 뜨거운 발, 신경계 문제,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발이 화끈거리거나 불에 댄 것처럼 아픈 경우는 말초신경 손상이나 자율신경계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통증을 잘못 전달하거나 실제로 없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도 있어 불에 댄 것 같다. 이불이 발에 닿기만 해도 아프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머니의 수면 양말, 충북 청주의 71세 박모 어르신은 밤마다 발이 너무 시려워 수면 양말을 몇 겹씩 껴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꾸 양말을 벗기려 해도 안 그러면 잠이 안 와 하시며 발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주무셨던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늘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오히려 이젠 너무 뜨거운 느낌까지 생기자 가까운 내과를 찾았고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조절하시고 꾸준한 족욕과 걷기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밤잠도 푹 주무시고 양말 없이도 지내게 되셨다며 웃음을 지으셨죠. 우리 몸이 보내는 천신호, 사람의 몸은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차거나 뜨거운 감각으로 경고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발이 유독 차거나 뜨거운 느낌이 자주 든다면 그건 몸이 지금 균형을 잃고 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족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온기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너무 차갑거나 뜨겁게 반응하는 발, 혹시 한쪽만 감각이 다르다면 그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 10분 족욕,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건강의 중심을 되찾게 도와줍니다. 발의 온도는 마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이제 6번째,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발의 부종, 신장, 심장 간 건강의 경고등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거나 발등이 유난히 붓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경우 혹시 있으셨나요? 오늘 좀 오래 걸었나 보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그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러한 발의 반복적인 부종은 단순 피로나 일시적인 순환 문제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몸속 물길이 막히면 붓는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분이 온몸을 순환하며 세포에 영양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죠. 그런데 이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특히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발과 다리에 붓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부종은 단순히 물이 고였다는 뜻이 아니라 심장, 신장 간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 신장 간 어디가 보내는 신호일까?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피를 충분히 순환시키지 못해 혈액이 다리나 발에 고이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해 부종이 생기고 그로 인해 혈압까지 오르게 되죠. 간 기능이 나빠지면 혈액 내의 단백질 농도가 떨어져 조직 사이에 물이 고이면서 부종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발의 붓기는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도와줘 라고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벤치에서의 작은 대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매일 오전이면 정자 벤치에 모여 차 한 잔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70대 어르신 4분이 계십니다. 그중 69세 이 여사님은 최근 들어 발이 자주 붓고 슬리퍼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초기 신장 기능 저하와 경증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죠.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 약물과 식단 조절, 물 섭취와 운동 습관을 바꾸면서 현재는 붓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며 아침에 발이 가벼우면 하루가 참 다르다는 소감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점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등이 묵직한가요? 양말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나요? 한쪽 발만 유독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진 않나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심장, 신장 간 관련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도 몸속의 물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삶. 붓는다는 건 우리 몸이 지금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신호죠. 그래서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잠깐 쓸어내리며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다독여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발이 들려주는 6가지 건강의 언어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 전체가 담겨 있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음을 나누는 마무리 시간으로 가볼까요? 오늘 우리는 작고 조용한 발이 들려주는 6가지 건강의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라지는 발 뒤꿈치. 단순 건조가 아닌 당뇨나 갑상선 문제일 수 있고 붉거나 보랏빛으로 변하는 발가락 끝. 말초혈관 건강의 거울이며 저리고 무감각한 발. 신경계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였고 두껍고 변색된 발톱. 면역력과 혈류 상태의 단서가 되었으며 유독 차거나 뜨거운 발. 자율신경계 또는 순환계 균형 이상을 말했고 자주 붓는 발. 심장, 신장간이라는 중요한 장기들의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이 모든 징후는 지금 나를 조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라고 몸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들이었죠.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어릴 적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우리 발부터 꼭 만져보셨습니다. 춥지 않았어. 오늘 발이 많이 고생했네.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발을 쓰다듬어 줄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양말을 신기 전 또는 저녁 족욕을 마치고 나서 조용히 발을 내려다보며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런 마음으로 한 번쯤 살펴보는 것. 그 작고 따뜻한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시작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가 큰 위로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정보로 늘 곁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제 발을 포근히 이불 속에 담고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무게를 견뎌준 그 발의 마음으로 수고했어 하고 다정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함께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